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그 호기심 상자라는 주제하에 그 자동차 그리고 무인 항공기 등의 여러 가지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좀 강의자를 같이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네, 끝나고 시험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요, 아니 항공우주학과 교수인데 왜 무인차를 하느냐 생각하실 텐데 항공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게 한 스물 몇 개 되는데 이거 2년 전이거든요. 지금 한 50개쯤 되고요. 자꾸 줄기도 합니다. 추락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어저께 한 대를 또 추락시켰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무인 항공기가 차량과 그게 이게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아래 뭐 항공기와 차량은 많이 다르지만 실제로 그 상위 레벨로 하면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즘에 신문 보시면요 무인항공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UAV라는 말이 굉장히 전문적인 단어인데 그냥 무인항공기 UAV에서 기사가 많이 나고요. 이거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지난주에 미국이 무인 전투기가 폭격기인데요. 저게 자동 착륙을 성공을 했고요. 성공을 거의 했죠. 거의 다 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무인항공기 가지고서 기상 관측도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무인 우주선 가지고서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건 또 이제 무인 자동차 얘기인데요. 저기 그 스웨덴에서 볼보에서요. 무인 차를 가지고서 사람은 이렇게 딱 척보고 있고 차가 이렇게 촥 가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저기 한국의 유명하신 한국계 데니스 원 교수님이 하시는 그 무인 로봇입니다. 이 로봇가 운전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발달 과정을 이렇게 한번 쭉 그려봤는데요. 1900년대에 이제 비행기죠. 라이트 형제 비행기, 모델 T, 헨리 포드의 그다음에 40년대에 이제 또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지만 계산량은 많지 않은. 물론 저걸 만들려고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계산량은 하나도 없죠. 그냥 빵 터뜨리면 터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컴퓨터.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핸드폰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이게 이 방만 하죠. 컴퓨터가. 그래서 이걸 키면요. 이 시내 여기가 필라델피아인데 전기가 붕 내렸다 들어와요. 그 정도까지 전기 많이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다 하신 아폴로 우주선, 그 다음에 80년대 넘어가면서 IBM PC가 나오고 80년대 한참 날리던 게 우주 왕복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여기 나오는구나. 여기 우주 무인 항공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인 차 나옵니다. 제가 여기 하려는 얘기고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최근에 가장 또 개발이 많이 된 게 이제 무인 두 발로 걷기도 하고 이제 뛰기도 하는 그런 로봇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달에 가는 게 쉽냐 아니면 운전하는 게 쉽냐 물어보시면은 얼마 전에 발사 성공한 나로 팀들이 되게 싫어하실 텐데 근데 이 달에 가는 게 쉽냐 운전하는 게 쉽냐 보시면요 이 달에 갈 때 60년대인데요 그 당시엔 계산기가 좋은 게 없었어요. 여기 위에 보시는 게 이게 뭔지 궁금하신데 여기 보시는 지도가 이렇게 된 거요. 이게 계산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요 계산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네모난 박스가 아폴로에 들어갔던 이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여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아이폰보다 물론 훨씬 못하죠. 훨씬 못한데 이 구글카에 들어가는 컴퓨터 보시면요 굉장히 정교해요. 컴퓨터가 굉장히 정교하고 이 뒤에 보시는 게 트렁크를 딱 열면은 이렇게 보시는 그 네모난 박스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닫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저희가 이제 항공우주과 교수고요. 이 그 로켓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나루호가 딱 써가지고서 우주정거장까지 가는데 궤도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그게 되게 멀 것 같죠. 8분, 더 8분 걸리시는데 8분 9분 걸립니다. 거리는요 350km, 멀면 500km밖에 안 돼요. 여기서 KTX 타 가면은 한 2시간 쫙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가려고 나로 한 발이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 그리고 그걸 쓰고 가는 건데 물론 이유가 있죠. 이게 확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일단 나가면요 중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F는 MA 딱 보면 다 풀리고요. 딴 거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무인차는요 딱 해보면은 딱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 건너가고 개가 지나가고 그래서 굉장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폴로 우주선과 무인차 물론 제가 무인차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계산량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60년대에 나오고 그리고 아폴로 무인차는 2000년대에 나오고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기 고려대 한민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구자십니다. 선구자. 1990년대에 이 무인차를 가지고서 그 시내를 자율주행하셨어요.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컴퓨팅 얘기를 했는데 그 컴퓨팅이 위에 보시는 게 이 재밌는 탱크가 뭐 RC 장난감이 아니고요.
독일에서 만든 탱크를 잡는 조그만 유선 조종 탱크입니다. 이걸 쐈는데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개죠. 독일군 탱크를 잡기 위해서 개한테 폭탄을 지우고 개를 굶겨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탱크를 보면 달려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소련군이 한 건데 어느 게 더 성공적일 것 같으세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아래가 더 성공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들이 이제 폭살하면서 이제 탱크를 잡는 걸 했었고요. 이제 가운데 건 뭐냐면요, 미사일인데 배를 잡아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카메라 딱 해서 영상 인식하면 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를 훈련시켜가지고요. 그 왜 옛날에는 서울역 가면 있었는데 새 점 치는 거, 새가 이렇게 뭐 점을 치게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시험하면 좀도 있어요. 근데 새가 이렇게 배를 보면은 콕콕콕 찍겠어요. 콕콕콕 찍는 대로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서 배를 꽝 터트리는 건데 이건 미국 거예요. BF 스키너라고 아마 심리학하신 분 다 아실 텐데 그분이 연구한 거고요. 요 위에 거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소련에서 한 건데 소련에서 아폴로 때 소련도 가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사람 못 보냈지만 이 무인 탐사선은 갔어요. 탐사로봇은 가가지고서 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조종을 갑니다. 조종을 이렇게 텔레비전 카메라 보면서 근데 달에서 지구까지 전파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1, 2초 내에 타임 딜레이 있거든요. 타임 딜레이. 그래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종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잘 가다가 그 분화구에 처박혀서 미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이 아래 보시는 게 이제 그 미국이 개발한 가장 최근에 간 그 큐리오시티 로버죠. 지금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고 싶냐? 이게 이 무인차라는 게 굉장히 계산량이 많고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그 옛날에 하던 그러한 로켓 같은 게 훨씬 물론 많은 에너지가 들고 할 일이 많지만 일단 나가기만 하면은 제어하는 거라든가 궤적다는 거는 굉장히 프리딕터블한데 이 무인차랑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좀 연배가 있으신 저 같은 이제 미드에 나온 건데요. 옛날 미드죠, 이거. 나이트 라이더라고 우리나라는 전격 제트작전을 했던 건데 이 차가 여기가 보시면 여기 아래 보이는 게 깜빡깜빡하면서 하는 게 무인차입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시리 같은 건데요. 이게 말도까지 대답을 잘하는데 이런 거가 이제 80년대에 카네기 멜론이 무인차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버클리 쪽에서 이 차들이 주르륵 가고 해서 통행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기술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서 다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국방연구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걸 개발을 했는데 2004년도 5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이 뭐냐면요, 서울에서 김천까지 거리예요. 240km, 150마일을 무인차 혼자 가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걸 왜 했냐면요, 미국이 아프간전이랑 이라크전을 해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게 전투 상황 외에는 뭐냐면은 이 컨보이 차가 이렇게 가다가 폭탄 맞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뭐 졸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무인화시키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걸 하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첫 해 대회에는 11km 가고 끝났어요. 다 그게 제일 1등한 팀 카네기 멜론 팀이었는데 두 번째 대회 때는 경험같이 5팀이 완주를 했어요. 굉장하죠. 1년 사이에 5팀이 완주를 했습니다. 오 잘하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3학년 잘 갔으니까 시내를 가보자. 그래서 시내 같이 뭐 이렇게 뭐 집도 있고 신호등도 있고 딴소리가 오면은 서로 피하는 거 그런 걸 다 해서 이제 2007년도에 소위 말하는 얼반 챌린지를 했었는데 이번 또 4팀이 우승했어요. 4팀. 4팀이 이제 다 완주를 해가지고서 이제 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나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현대 챌린지라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자기네 사비를 들여가지고서 이렇게 무인차를 이렇게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챌린지라는 게 지금 생겼어요. 챌린지라는 게 옛날에 과제를 줘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라고 돈을 다 줬었는데 챌린지는 상금만 딱 겁니다. 상금 한 100만 불 딱 걸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대 챌린지를 딱 해서 이 상금 1등 하면 1억을 주거든요. 차값이 1억 5천이 더 들어요.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남는 장사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도 하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열몇 팀이 합니다. 열몇 팀이. 그 뭔가의 어떤 명예도 있고 또 관심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요. 이 보시면 저희 무인차인데요. 기아 소울입니다. 기아 소울로 했는데 좀 개조가 편해서 했어요. 일렉트릭 파워 스티링을 해서 이게 모터로 들어가는 파워 스티링이라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해서 사용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나게 만든 센서를 답니다. 이 레이저 스캐너가 하나가 600만 원이에요. 저거 독일 건데요. SICK 좀 이름이 안 좋죠. SICK라는 그 회사의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다파 챌린지 1등은 뭐 카네기 멜론이나 스탠포드지만 회사로서 1등한 거는 여기 시크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어요 이거를. 저희도 이거를요 6개를 달았어요. 6개 주렁주렁 달아가지고서 하나가 600만 원에서 3,600만 원 플러스 맨 앞에 있는 센서가
2,7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차값은 1,500만 원밖에 안 나는데 차는 제일 싼 물건 중에 하나고요. 딴 거가 다 비싸요. 이게 그만큼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만한 제 몸의 볼륨을 가진 요런 요 물체가 계산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식의 걸 기계를 대체하려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컴퓨터가 그 데스크탑 세대가 올라가 있고 리얼타임 컴퓨팅하는 거 하나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법 컴퓨터가 하나 올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스캐너가 7개, 그 다음에 카메라가 4개 엄청나게 달았죠. 근데 이거를 사람은 하나가 하죠. 눈 2개, 뇌 하나 이렇게 석측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결과인데요. 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클릭 되시나요? 이게 미션별로 끊어 보여드리는 건데 처음에 이제 차가 가면요. 그 동영상 되세요? 이 클릭을 이건 이게 하나를 한 거고요. 이 미션을 쫙 보여드린 거고요.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을 보는 게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차가 쭉 가고 첫 번째 미션은 이제 신호등을 보고서 빨간불에서 쓰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 보고서 이제 다시 빨간 신호등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신호등이 왼쪽 오른쪽 들어오면 그걸 인식합니다. 카메라 딱 보고서 인식을 해서 왼쪽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장애물, 미션 이름도 복합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을 보고서 이렇게 갈까 이렇게 할까 하는데 사람이 딱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보도요 잘 안 보여. 딱 보면 어디로 가지? 난감한데 그런데 차들은 이제 딱 보고서 판단을 쫙 해서 갑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제 안 부딪힌 팀이 저희 팀이 하영태 팀 2팀밖에 없었는데 잘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은 좀 이렇게 약간 좀 안 된 부분인데 요 사람을 인식해야 되는데 통과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트레이닝한 마네킹이 여자 마네킹이었는데 남자 마네킹이 나와가지고 좀 뭐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또 복잡한 장애물 길이 막혔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하는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잘 피해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또 앞에 차가 이제 딱 가다가 이제 못 가네 그러면 이제 차가 이제 이건 앞에 차는 사람이 운전을 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쭉 가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추월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뭐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돌발 장애물 갑자기 뭐 튀어나오면 이제 어떡하느냐 차가 섰다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차단봉 나오면은 차단봉을 딱 이제 해가는 거 보고서 딱 보고 쓰고 다시 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재밌는데 이게 주차가 어렵죠. 주차. 저도 이제 주차할 때 항상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후진 주차라면은 가산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진 주차를 용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딱 해서 딱 본 다음에 뒤에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윤곽선을 잡는데 저희가 하나 계산에 실수한 건 뭐였냐면은 이 땅이 평평하고를 가정을 해서 그렇게 지오메트리를 땄는데요. 계산을 이렇게 틀린 거죠. 보니까 땅이 이렇게 약간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들어가서 이게 아닌데 싶어서 차가 다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진을 딱 해가지고서 기어를 넣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약간 이제 딱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나갔죠.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딱 해서 차가 이제 한번 다시 합니다. 자기가 계산을 해요. 이게 차라는 게 저도 여러분 주차 잘 하시면 주차의 달인은 착 한번 하시겠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딱 해서 뒤로 보고서 이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잘 보고 있다가 이제 잘 들어갔다 하고서 이제 탁 껐죠. 그래서 이 청기가 올라가느냐 홍기가 올라가느냐 이제 타이밍인데 그래서 딱 보시고서 청기 딱 올리시고서 이제 통과.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필드로봇이라는 걸 말을 하는데 이 필드로봇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밖에서 해야 되는데 날씨도 안 좋고 뭐 환경도 안 좋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동영상. 다음 대회를 또 하는데요. 다음 대회는 지난번 보여드렸던 것보다 좀 더 내용이 좀 더 어렵습니다. 이제 다른 차들도 나오는 때가 있고 교차로 통과해야 되고 또 안개 지역도 있고 기술적인 얘기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요. 지난번 대회랑 외관적으로는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요. GPS를 싱글 GPS랑 뭐 디퍼런셜하는 게 있는데 그 정밀도가 훨씬 나쁜 GPS를 써서 이걸 다 미션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기존의 GPS 쓰는 방법을 하면 안 되고 카메라나 레이저 스캐너를 더 많이 사용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그래서 이게 미션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미션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교차로 얘기도 있고 인프로판 인지 안개 구간 통과 차량 차장을 이번엔 추정이죠. 지금 아까 추월했는데 추정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당했는데 앞에 차가 뭘 떨어뜨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카이스트 V만 첫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에 차가 건설용 스티로포를 하나씩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보면 재밌을 뻔했는데 바빠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요거가 실제로 미션이에요. 뭐가 떨어지면 이렇게 피해가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센싱과 즉각적인 패스 플래닝, 추정 이런 것이 필요한 어려운 미션입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것 같이 전혀 레이싱하게 안 생긴 소울차를 이제 버리고 마크 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차 중에 좀 개조가 용이한 차를 골라서 하면은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무인차는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인차라는데 이 차라는 것이 도로에 나가려면요 국가적인 승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인증 절차, 항공기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인차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있으면은 그걸 더 추가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군용도 있죠. 항상 이런 사실 로봇 연구는요 군용 쪽이 더 빨리 발전합니다. 원래 로봇이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쓰는 게 사실 싸죠 대부분 경우에. 근데 로봇을 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이제 군용이죠. 무조건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군용을 많이 사용하고요. 물론 이게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또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그때 바로 탐사사 로봇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뭐 더 많이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걸 이제 앞으로 이제 무인차를 개발할 때 지금 차를요 다 뜯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차 하나 주시면요 제가 차를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페라리를 무인화 시키시면요 다 구멍 뚫고 뜯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 한번 클릭해 주시면요. 요즘에는 휴머노이드 연구가 이제 걷는 로봇 위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로봇가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도 뭘 하나 안 치면은 바로 얘가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차를 차를 개조할 필요가 없어요. 차만 주시면 기회를 딱 안 치고 야, 이 차는 뭐거든 하고 딱딱딱 하시면은 이 차를 바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지금 보시면 이 로봇가 이렇게 비행기 조종하는 게 나오고요. 이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희가 막장 로봇이라고 했어요. 막장 로봇. 막장이 뭐냐면 탄광 맹투시거든요. 여기가 거기에요. 탄광 맹투시고요. 여기가 굉장히 일하기 힘든 환경인데 저도 두 번에 갔었는데 여기서 이 로봇을 사용해 가고서 채굴을 하는 거죠. 이거를 개발을 잘하면요. 우리나라의 그 채굴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아래 있는 거는 호주입니다. 그냥 걷어내면 석탄인데 우리나라는 지하 400m, 1000m를 들어가서 파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도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거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로봇 같은 데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또 무인항공기. 제가 원래 항공과 교수고 무인항공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무인항공기를 법령으로 제도화해서 우리나라의 무인항공기를 쫙 깔면요. 이제 무인항공기가 떠서 치안 유지, 무슨 뭐 산불 감시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필드 로봇 센터라고 시작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걸 보여드리면요,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인기 연구인데요. 왼쪽에 이제 슬기창용 무인기, 그다음에 이제 무인기가 떠갖고서 자동으로 이륙해서 돌아오는 그런 거고, 이 아래 거는 뭐냐면은 GPS가 없어도 자동으로 날 수 있는 그런 비행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무인 시스템은요, 세계적으로 이제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이 컴퓨팅 능력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 능력을 일부나마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신촌 4거리를 주행한다, 신촌 5거리를 주행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발이 돼서 좀 차들을 좀 통제된 환경에서 영화 보시는 거 많이 나오죠. 이건 미래에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면은 이 무인차들이 좀 더 많이 보급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무인 항공기 또 여러 가지 또 무인 선박 잠수정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발돼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갓 무인 항공기 헬리콥터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불과 2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 같이 다음 또 20년 또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아마 다음 20년 후에는 여기 오실 때 딱 앞에 내리시고 야 주차 딱 누르면 딱 주차 알아서 하고 또 올라갔다가 나 나가거든 그러면 차가 딱 나와서 이제 타고 가는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제 법적으로는 정착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